안녕하세요, 항아입니다. 이번에는 최신 시리즈를 총괄편으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하토리 헤이즈와 토야마 카즈하가 등장하는 이번 시리즈에는 두 사람의 관계 진행에 대해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고찰한 1116화에서 1118화의 스토리를 한 번에 알아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와시오 산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산을 오르고 있던 코난 일행은 헤이지와 코난, 란과 카즈하, 그리고 코고로가 있었습니다. 이 등산은 란이 제안을 하였으며 와시오 산의 정상은 절경의 명소로 후지산으로 지는 석양이 아름답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에 카즈하는 기대를 하였고 란이 이 절경을 보여주며 헤이지와 카즈하를 커플로 성사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덧붙여서 모미지가 따라올 것 같은 예감이 들어 등산으로 하면 아가씨인 모미지가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한 작전이었지만 애초에 모미지는 카루타 대회로 오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계속해서 헤이지와 카즈하 두 사람은 등산으로 생각보다 괜찮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고 그 모습에 만족을 하고 있던 란이었지만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일기예보에서는 내리지 않는다고 했지만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러던 중 모리 코고로가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을 찾았고 근처에서 저를 발견하였습니다. 비를 피하기 위해서 절로 온 코난 일행은 주지 스님에게 비가 그칠 때까지 안에서 쉬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그곳은 승낙사로 주지인 테츠노 오소, 승려 돈테츠와 겐테츠가 있었습니다. 주지 스님은 작은 전에 코난 일행의 방문에 희한했으며 겐데츠에게는 따뜻한 차를, 돈데츠에게는 몸을 닦을 수건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멈추지 않고 내리는 비를 보며 카즈하는 노을을 보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며 아쉬워하는데요. 그때 겐테츠 스님이 저녁까지는 그칠 것 같다고 했으며 그리고 이 승낙사에서 보는 석양도 유명하다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 정보를 알게 된 카즈하는 이곳에서 노을을 보는 게 좋지 않겠냐고 했고 란 역시 비를 피한 곳이 이 승낙사라서 다행이라며 기뻐했습니다. 걱정이 사라진 카즈하는 주제를 바꿔 란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뭐냐고 물었고 란은 시니치와 사귀게 되었다는 사실을 전하는데요. 지금까지 비밀로 해서 미안하다는 란에게 카즈하는 눈물을 흘리며 다행이라며 기뻐했습니다. 란은 카즈하의 행동과 헤이지가 카즈하를 따라온 것에 혹시나 하는 설레발을 쳤고 카즈하는 란의 사랑 예감에 이제 괜찮다고 하는데 다만 란이 시니치에게 전화로 물어보니 자신의 추리가 맞다며 헤이지가 카즈하를 좋아하는 것은 틀림없으며 진실은 언제나 하나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 옆에서 듣고 있던 코난이 거기까지는 말하지 말라며 당황해합니다. 덧붙여서 카즈하는 전에 란이 홈즈도 시니치도 연애는 안 된다고 했다며 약간의 의문을 표하는데요. 그 말에 란 역시 그 부분이 문제라며 고민합니다. 그때 헤이지와 코고로가 벌거벗은 채 빗물을 닦으며 다가왔고 카즈와 란은 약간 부끄러워했습니다. 우산을 쓰지 못해 젖은 헤이지들의 옷을 건조기로 말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마침 건조된 옷이 왔고 옷을 다 입은 헤이지는 부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구니를 들고 온 돈테츠 스님은 넣었다고 생각을 했으며 나머지 두 스님도 본 적이 없다고 하자 코난이 또 다른 사람에게도 물어보라고 하는데요. 그러자 스님 세 사람이 당황한 얼굴을 하였고 어떻게 알았냐고 묻자 코난은 수건을 빌린 세면장에 칫솔과 컵이 4개가 있었기 때문에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납득을 한 주지 스님은 사실 이 승낙사에는 간데츠라는 승려가 한 명이 더 있었지만 닷새 전부터 홀연히 사라졌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담배를 숨어서 피웠기 때문에 잠시 침벌방에 넣었고 아마 수행이 싫어져서 도망간 것 같다고 했지만 겐데츠 스님은 달랐는데요. 도깨비 불이 침벌방으로 가는 계단을 올라갔고 이후 간데츠가 없어졌으니 분명 홍련해골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홍련해골은 이 와시오 산에서 전해지는 마물이라고 하는데 도깨비불과 함께 나타나 나쁜 짓을 한 사람의 영혼을 먹고 그 껍데기만 두고 떠나간다고 합니다. 한편 돈데츠 스님이 숲속에서도 도깨비불을 본 사람이 있으며 실제로 시신이라고 이야기할 때 주지 스님이 그런 마물이 있을 리가 없다며 버럭 소리쳤고 손님에게 다가를 내놓으라는 것으로 이 소라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후 혼자 화장실에 간 모리 코고로는 돌아오던 중 쇠구슬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고 계단 앞에는 아까 말한 징벌방이 있었습니다. 코고로는 쇠구슬이 계단에서 떨어졌다고 파악하고 징벌방에 들어서는데 거기에 누군가가 있었는지 코고로는 무언가 발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 란이 화장실에 갔다 돌아오지 않는 코고로를 찾고 있었는데요. 그때 기분 나쁜 소리의 외침이 들렸고 소리의 근원지로 찾아간 코난 일행은 도깨비불을 발견하였고 그것도 마치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코난과 헤이지는 당연히 계단 위로 올라갔고 진벌방에 들어가자 거기에서 간데츠의 시신을 발견하며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1115에서 나온 지팡이의 노인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으면 했지만 이번에는 일반적인 사건이 되었는데요. 헤이지와 카즈에 대해 이야기가 진행되어 연애 이야기가 메인일까 생각을 했지만 사건 이야기가 되었고 아직 큰 힌트가 나온 건 없지만 몇 가지 고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비를 피한 승낙사에는 간대천한 승려가 행방불명되었으며 이후 마지막에 진벌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도깨비 불이 나타났고 게다가 진벌방에는 사라졌다는 간대체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공포 분위기를 소재로 홍련해골과 도깨비 불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코난에서 그런 유령 소재는 모두 과학적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도깨비 불은 일반적인 불을 줄에 연결을 했거나 또는 무언가 투명한 영상이라고 생각되며 만약 줄을 연결한 장치가 있다면 코난과 헤이지가 그 근처를 지나갔기 때문에 눈치를 채지 않았을까 합니다. 아직 이 트릭의 힌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편을 봐야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두 번째는 모리 코고로의 행방인데요. 화장실에 갔다 돌아오던 코고로는 진벌방에서 무언가를 목격한 이후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진벌방에서 간대치의 시신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사건과 무언가 연결점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간대치의 시신을 발견하기 전에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는데 이 목소리의 주인이 모리 코고로인 것일까요? 다만 딸인 모리라는 시작으로 아무도 코고로의 목소리라고 판별하는 장면이 없기에 어쩌면 간대치의 목소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덧붙여서 간대치의 시신을 발견했을 때 머리카락이 자란 것처럼 보였으며 게다가 수염까지 있는 상태였는데요. 닷새 전에 사라졌을 때 간대치의 묘사에서는 머리카락은 다른 스님과 같은 짧은 형태였으며 수염도 없었습니다. 즉 이것은 행방불명되고 나서도 살아있었다는 복선이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 코고로가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모습이라면 어딘가에 구석이 되어 있는 패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리 코고로가 진벌방 근처에서 떨어지는 쇠구슬을 주었는데 이것이 트릭의 힌트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추가로 몇 가지 신경 쓰이는 것이 있는데요. 일단 헤이지와 코난이 계단을 올라갔을 때 양동이가 있었는데 그러나 코고로가 올라갔을 때는 양동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표현은 없지만 진벌방에 무언가 있었는데 과연 이 두 가지가 추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시신을 발견한 랑카 카즈의 비명을 듣고 온 주지 스님의 등장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주지 스님은 간대치를 발견하였고 그리고 거의 동시에 도착한 것으로 보이는 돈데츠와 겐데츠 스님도 간대치의 시신을 보았습니다. 다만 돈데츠 스님의 말로는 조금 전에 겐데츠랑 진벌방을 청소했을 때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시신을 조사한 헤이지가 본 바로는 간데츠가 죽은 지 하루 가까이 경과한 것으로 보이며 입술이 마르고 말라있는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에 랑카 카즈아는 홍련해골의 영혼이 빨려나가 텅텅 비어버린 거냐며 무서워했습니다. 이때 코난이 말하길 헤이지가 말한 것은 탈수증으로 아마 4일 내내 갇혀 마시지도 먹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며 그리고 간대치의 입 주변에 테이프 자국이 있는 것을 보아 소리를 내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헤이지가 진벌방의 벽을 조사하며 수상한 점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현재 간대치의 시신을 보았을 때 밖에 비가 오고 있지만 젖지 않았으며 아까 스님들이 청소를 하러 왔을 때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보며 이저랑 어딘가에 그를 감금하고 죽인 다음 시신을 들고 계단을 올라 진벌방에 놓은 범인이 스님 3명 중 누군가라며 추리를 합니다. 덧붙여서 진벌방을 조사해보니 비밀의 물은 없는 것 같아 보였으며 그리고 그곳에서 없어졌던 헤이지의 부적이 있었습니다. 일단 코난이 경찰을 불러달라고 요청을 했으며 경찰에 신고를 하러 가던 겐데츠가 양동이를 걷어차버려 계단이 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일단 겐데츠는 경찰에 신고를 하러 갔고 그때 돈데츠는 정리를 했을 양동이의 존재에 의문을 갖습니다. 헤이지는 현장 보존을 위해 문을 잠그기로 하였고 코난은 시신 옆에서 작은 나무 토막을 발견했습니다. 화면은 깨어난 코고로의 시점으로 옮겨졌고 좁은 어딘가에 갇혀 있었으며 테이프로 입을 막았고 그리고 몸은 테이프로 기둥과 함께 구석이 되어 있었는데요. 의식을 되찾은 코고로는 자신의 마지막의 기억을 되새겼고 그러다가 주변을 살펴보니 바닥에는 무언가가 가득 있었습니다. 한편 경찰을 불렀지만 비가 와서 바로 올 수 없으며 앞으로 1시간은 걸린다고 하여 헤이지는 숲속에서 도깨비불과 시신을 본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지 스님이 한 달 전에 있었던 일로 저녁에 근처 숲속 돌계단에서 도깨비불이 올라가는 것을 본 등산객이 있었으며 돌계단을 올라가 보니 그곳에 불에 타고 있는 사체가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후 시신의 치아 치료 흔적으로 무라타 준이라고 하는 불상 연구가로 판명이 되었다는 것을 뉴스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라타 준은 한때 이 승낙사에도 왔으며 관음상을 보고 트집을 잡았다고 했는데요. 저 관음상은 카마쿠라 시대의 불상인 도케이가 조각하여 중요문화재가 될 정도로 귀중한 것인데도
그 남자는 도저히 절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트집을 잡았다는 것으로 주지 스님은 분명히 벌을 받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덧붙여서 그날 무라타가 나중에 주지 스님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지만 결국 그 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단 헤이지는 그 불상을 보여달라고 했으며 그 관은상을 보자 훌륭한 불상이라며 칭찬을 했는데요. 이 관은상은 대대로 이 절에서 전해지는 것으로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이 불상을 목표로 오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상을 관리하기 위해 매일 금고에 놓고 있었으며 4명이 번갈아 가며 관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간데치가 사라져서 최근에는 3명이서 하고 있었는데 주지 스님이 그것도 이번 주까지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한편 란과 카즈아는 코고로를 찾고 있었고 전화도 해보았는데요. 코고로의 스마트폰에 징동이 울렸고 범인은 스마트폰을 해소 못했는지 코고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호박된 코고로는 스마트폰을 어떻게든 꺼내 발로 조작을 시작했고 사진을 찍었는데요. 자신의 눈앞을 사진으로 찍어 란에게 보내려고 한 것으로 문자 내역에는 란, 코난, 마스터, 메굴의 경부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경찰을 기다리며 이런저런 정보를 들었지만 밖에는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요. 헤이지는 사건을 풀고 나서 절경의 명소 앞에서 카즈에게 고백을 하려고 생각했던 것 같았지만 사건이 풀리지 않아 무리인 것 같다며 포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난은 비가 신경 쓰이는 헤이지에게 저녁쯤에는 비가 그칠 것이며 이 승낙서에서 보는 석양도 숨은 명소라는 정보를 알려주었고 그 말에 헤이지는 기뻐했습니다. 헤이지와 코난이 사건과 코고로의 행방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잃어버린 부적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고 부적이 진발방에 떨어져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었는데요. 헤이지는 부적의 줄이 가느다란 한 줄처럼 떨어져 있어 밟을 때까지는 눈치채지 못했다고 했으며 그때 부적이 조금 검게 더러워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헤이지의 양말이 검게 더러워져 있었으며 코난의 양말도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헤이지와 코난은 양말이 더러워진 시점을 되새겼고 도깨비불을 쫓아 계단을 올라갔을 때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때 코고로가 보낸 메일이 코난에게 왔고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으며 사진에는 여러 개의 관음상이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찾았는지 란은 코고로를 찾을 수 없다는 사실과 혹시 홍련해골에 잡아먹혔다면 어떡하지라는 마음에 울고 있었는데 그때 헤이지가 카즈아에게 태블릿을 빌리는데요. 카즈아는 표정이 보이지 않는 헤이지의 모습을 보고 나서 란에게 분명 코고로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카즈아는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헤이지의 반짝반짝한 얼굴, 즉 수수께끼가 모두 풀렸을 때 얼굴을 하고 있었다며 헤이지의 얼굴을 보여주며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번 이야기로 코고로가 감금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과연 코고로는 어디에 감금이 되어 있으며 도깨비불과 사건의 트릭은 무엇일까라든 여러가지 의문이 있어 그 부분에 대해 고찰해 보겠습니다. 진벌방에 탈수증으로 죽어있던 스님 간데츠, 한 달 전에 불에 타서 죽은 불산 연구가 무라타준, 그리고 사건의 열쇠를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모리 코고로. 현재 코고로가 감금이 되어 있는 방에는 대량의 불상이 있어 이번에 중요한 것이 불상인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주지 스님 이 3명에서 불상을 관리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이번 주까지라고 말했는데 말 그대로 생각하면 불상을 금고에 넣는 것이 이번 주까지라고 시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즉 이 불상을 어딘가에 판매한다는 것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게다가 가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포인트는 이 불상임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대량으로 가짜를 만들고 팔고 있는 인물이 있었다는 배경을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사건의 동기를 알 수 있는데요. 간데츠는 숨어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는 것으로 무언가를 계기로 이 불상이 가짜라는 것을 알아차렸기에 범인에게 죽임이 당한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불에 탄 시신인 불상 연구가 무라타가 예전에 불상의 트집을 잡았다는 것과 나중에 주지 스님에게 이야기를 할 것이 있다고 한 것을 보면 무라타 역시 불상이 가짜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마찬가지로 범인이 죽였다고 추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대량의 가짜 불상을 만들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 사건의 범인은 누구일까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수상해 보이는 것은 주지 스님인데요. 주지 스님이라면 절의 비상통로나 비밀 공간을 알고 있어 불상을 숨기는 것도 간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제일 먼저 현장에 왔기에 코난 일행이 눈치채기 전에 트릭의 도구를 회수했던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3명이서 하던 불상 관리를 그것도 이번 주까지라고 말했던 것도 수상해 보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이번에 양동이를 넘어뜨린 겐데치가 범인일 것 같아 보이는데요. 1117화 마지막쯤에 코난과 헤이지가 자신들의 발바닥이 검게 더러워진 것이 계단을 올라갔을 때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아마 도깨비 불은 실제 불로 무언가를 태운 것으로 그 흘림이 발바닥에 묻은 것으로 보입니다. 즉 사건의 중요한 부분인 계단은
계단을 양동이의 물을 쏟아 청소하는 계기를 만들어 트릭의 흔적을 숨기려고 했던 행동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도깨비불은 어떻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개인적으로 공중에 올라가는 방식인 대륙 형상을 이용한 도깨비불이라고 생각합니다. 티백의 내용물을 빼서 원기 등으로 만들어 불을 붙이며 잠시 후 티백의 종이가 공중에 떠오르며 도깨비불과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불이 붙은 티백의 윗부분의 공기가 급속히 뜨거워지며 밀도가 낮아지게 되고 티백 주변의 공기가 뜨거워져 위로 상승하려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속으로 가면 마치 계단에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며 닷한 티백의 재만 남게 되어 바닥에 떨어지게 되고 그 후 계단을 올라간 헤이지와 코난이 그 재를 밟아 양말이 더러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즉 겐테치의 행동은 계단의 그을림 자국을 지우기 위한 것으로 추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주지 스님이 말한 불상 관리를 이번 주까지라고 했던 것은 다른 절에서 승려 한 명이 오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 다시 4명에서 한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전 이야기에 이어서 헤이지는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스님들에게 전하는데요. 도깨비불이 계단을 오르는 현상이나 진벌방에 간데치의 시신이 갑자기 나타난 이유, 그리고 모습을 감춘 모리코고로가 감금이 되어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 말에 스님들은 인간이 할 수 없어 보이는 모든 것이 누군가의 계획이냐며 되물었고 헤이지는 그것을 재현하기 위해 진벌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홍련해골과 함께 나타난다는 도깨비불이 떠 있었는데요. 도깨비불의 등장에 랑카 카자가 놀라 무서워했지만 이것은 그저 속임수로 코난이 만든 도깨비불이었으며 원통형 종이와 점화 라이터 이 두 개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장치라고 설명합니다. 코난은 그 자리에서 검증을 하기 시작했고 종이 윗부분에 점화 라이터로 불을 붙이면서 이로 인해 상승 기류가 생긴다는 것을 설명하자 불이 붙은 종이가 위로 떠올랐습니다. 범인은 이 과학적인 원리를 이용해 계단에 설치를 하였고 올라가면서 종이에 불을 붙이게 되며 도깨비불이 마치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종이의 재만이 바닥에 남게 되었고 그 위를 지나간 코난과 헤이지의 양말이 더러워졌던 것인데요. 그러나 겐데치가 양동이의 물을 계단에 쏟아 재가 사라졌으며 이로 인해 겐데치가 의심받지만 헤이지는 범인의 일부러 계단 끝부분에 양동이를 놓았을지도 모른다며 아직 범인을 특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지 스님이 헤이지의 추리에 허점이 있다고 했는데요. 바로 간데치의 시신이었습니다. 헤이지의 말대로 도깨비불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범인이 불을 붙이면서 계단을 올라갔다면 진벌방에 범인이 있었을 텐데 그러나 진벌방에는 간데치의 시신밖에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헤이지는 도깨비불의 트릭이 풀렸기에 확신을 했으며 진벌방에는 10중8구 비밀 공간이 있다고 단언하는데요. 바로 진벌방에서 발견한 자신의 부적의 줄이 가느다란 한 줄처럼 떨어져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헤이지는 부적이 무언가로 인해 밀렸기 때문이라며 태블릿을 이용해 부적을 밀자 부적의 줄이 가느다란 줄 형태가 되었고 이것으로 비밀 공간에 방문이 있었다고 추리를 한 것이었습니다. 코난 일행은 비밀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 진벌방으로 들어갔고 여는 방식을 몰랐기에 못 찾았던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어서 코난이 왜 헤이지의 부적이 여기에 떨어져 있었는지부터 알려줍니다. 부적에는 어린 시절 헤이지와 카즈아가 수가부를 연결된 쇠사슬이 들어있었는데 그 쇠사슬이 범인이 가지고 있던 자석에 붙어 부적이 사라졌던 것으로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던 범인은 진벌방에서 비밀 공간을 열기 위해 소매에서 자석을 꺼냈고 그때 부적이 진벌방에 떨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자석을 이용해 문을 열 수 있는 것이었으며 그리고 스님이 항상 들고 있어도 이상하지 않는 염주 형태의 자석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헤이지는 범인의 소매에 넣었던 자석에 부적이 달라붙은 것으로 본조기에서 부적과 옷을 바구니에 넣은 돈제치를 범인으로 지적합니다. 돈제치는 그런 자석이 없다고 잡아댔지만 이미 헤이지는 가늠상에서 기도를 할 때 돈제치의 염주 하나가 튀어나와 자석처럼 붙어있는 것을 본 상태였습니다. 그때 간데치를 죽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주지스님은 의문을 가졌고 헤이지는 간데치가 진벌방에 넣어졌을 때 닫혀있지 않는 비밀 공간을 발견했기 때문이라며 대량의 가늠상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가짜 불상이 인터넷 판매가 되고 있었고 불상을 산 손님들에게 호평을 받게 되자 돈데치는 진짜와 바꿔도 안 들킬 것 같아 실제로 장식을 했지만 불상 연구가인 무라타 준에게 바로 들켰으며 그를 비밀 공간에 감금하고 죽인 다음 시신에 불을 지른 것이라며 추리를 합니다. 게다가 도깨비 불을 발견하게 하여 홍련해골의 짓으로 잘 풀렸기에 비밀 공간을 알아차려 감금한 간데치 역시 도깨비 불을 이용해 홍련해골 짓으로 보이게 한 것이었으며 우연히 승낙서에 온 코난 일행에게 홍련해골을
코고로를 보여줘 죽은 간데치를 발견하게 하였고 다들 시체의 정신에 팔렸을 때 몰래 비밀 공간에서 나와 합류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돈데치는 자신의 범인으로 의심하는 헤이지에게 그런 문이 어딨냐며 따졌고 자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헤이지였지만 태블릿 안에 있는 자석으로 비밀의 공간의 문을 열며 돈데치에게 확인시켜줍니다. 모든 것이 다 들켰다는 것을 깨닫는 돈데치는 서둘러 그 자리에서 도망쳤지만 어째서인지 헤이지와 코난은 여유롭게 가만히 있었는데요. 코난이 트릭 재현에 사용한 재료는 다 비밀 공간에 있었던 것을 사용한 것이었으며 스턴건으로 기절한 코고로도 그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즉 이미 해방된 코고로는 진벌방에서 도망치는 돈데치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대로 업어치기로 제압해버립니다. 범인을 제압하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고 그 순간 비가 그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란이 헤이지와 카즈아를 밖으로 밀어내는데요. 그러자 예쁜 노을이 후지산과 함께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란과 코난이 지켜보는 가운데 헤이지가 고백을 하는가 싶더니 이제 돌아가자고 했으며 기념품으로 뭘 사야 하지라는 쓸데없는 주제로 넘어가는 그 어이없는 모습을 코난과 란은 그저 바라만 볼 뿐이었습니다. 30분 후에 도착한 경찰에 의해 돈데치는 연행이 되었고 그리고 그 비밀 공간은 옛날 누군가가 몰래 술을 마시기 위해 만든 방으로 돈데치가 발견하여 이용을 한 것 같았습니다. 덧붙여서 주지 스님이 홍련해골에 화를 낸 것과 3명에서 하던 불상 관리에 대해 그것도 이번 주까지라고 했던 것은 다음 주부터 가정부가 올 예정이었으며 그들이 홍련해골로 무서워할 것 같은 것을 우려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비행기에는 모미지와 이오리가 있었으며 오늘 카르타 우승을 결정지은 한수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카르타의 의미는 우물쭈물하며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지나가 버린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칸센으로 돌아가는 헤이지는 추리의 열중에서 카즈에게 고백하는 것을 잊었다는 것을 깨달으며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번의 살인사건은 의외로 쉽게 끝났으며 범인이 승려 돈데치였는데요. 이전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계단의 양동이가 힌트였지만 양동이를 쏟은 겐데치가 아닌 일부러 그곳에 놓은 범인 돈데치의 짓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겐데치가 범인으로 유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돈데치에게 수상한 행동이 없어 보였기 때문인데 이번 시리즈를 끝으로 돈데치의 행동을 살펴보니 부적과 마지막으로 있었던 것이 돈데치였으며 산속에서 실제로 나온 시신과 진벌방 청소를 할 때 아무도 없었다는 것 그리고 청소용 양동이를 치웠다는 이야기를 굳이 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어필하는 행동이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트릭의 도깨비불은 이전 편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대륙 현상을 이용한 도깨비불이라는 것을 맞추었는데요. 하지만 비밀 공간의 위치는 달랐으며 게다가 태블릿을 빌린 이유와 염조형 자석은 전혀 몰랐습니다. 덧붙여서 헤이지가 염조형 자석을 알게 된 것은 돈데치가 가능상에게 기도를 할 때 튀어나온 염주 하나를 알아차렸는데 헤이지의 통찰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헤이지의 부적에 대해서 헤이지와 카즈의 과거를 다시 알려주고 있었기에 이것은 어쩌면 2024년 극장판의 복선으로 사용하기 위해 헤이지의 정보에 대해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사건을 무사히 해결하고 나서 란은 비가 그치고 예쁜 노을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백의 기회가 온 것으로 란에 의해 핫토리 헤이지와 토야마 카즈아 둘만의 상황을 만들었는데요. 절경의 명소에서 단둘이 있었으며 라이벌이 모미지가 없는 최고의 기회였지만 헤이지는 어느 쪽의 추리쇼 에피소드 때처럼 카즈에 대해 잊고 추리에 열중을 해 까먹어버립니다. 고백의 실패는 예상하고 있었기에 예상대로의 전개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카즈아도 헤이지가 고백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느낌은 없었고 그저 두 사람은 사이좋게 기념품으로 무엇을 살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모르는 사람이 이 두 사람을 본다며 커플 그 자체였지만 아직 사귀지 않는 것이 신기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계속 분위기가 있는 장소에서 헤이지가 고백을 실패하는 것은 어쩌면 아무리 세팅을 해도 실패하게 되고 결국 분위기가 없는 상황에서 고백을 할 것 같아 보입니다. 여기까지 1116화에서 1118화의 고찰편이었습니다. 이번 최신 시리즈에서 헤이지가 카즈에게 고백을 할 것 같은 분위기가 나왔지만 결국 고백을 까먹는 핫도리 헤이지였는데요. 과연 두 사람이 사귀는 것은 언제쯤이 될까요? 예전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아직 먼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고백을 하거나 사귀는 전개가 되려면 살인사건 같은 강력범죄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보기에 사람이 죽는 경우가 잘 없는 게더키드와 연관이 되는 편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시기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재미있게 보셨길 바라며 다음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